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황금노년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노후가 불안하지? 저도 그랬거든요. 젊을 때는 아직 시간 많으니까 뭐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는데 막상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노후는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이구나. 그동안 내가 어떤 습관으로 살았는지, 어떤 선택들을 반복했는지가 그대로 결과가 되어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처음엔 막막했어요. 아,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노후를 바꾸는 건 복권 당첨도, 대박 투자도, 갑작스러운 유산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사소한데 매일 반복하는 것들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삶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돈 엄청 많이 벌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적게 벌어도 늦게 시작해도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습관들 말이에요. 정말 작은 것들인데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낸 습관의 힘에 대한 이야기. 혹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의 인생은 그가 반복한 행동의 총합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노후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소비 습관, 아무 생각 없이 넘기는 건강 상태, 어려워서 모르겠다고 외면했던 금융 상식들. 그게 결국 10년 뒤, 20년 뒤 내 통장 잔고와 삶의 여유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습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처음엔 억지로 해야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나를 위한 작은 투자 같거든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도 세상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내 하루의 구조를 바꾸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에요. 밥을 천천히 씹는 것, 불필요한 알림을 끄는 것, 퇴근 후 10분 책을 펴는 것. 이 모든 행동들이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나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태도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딱 4가지 습관이에요. 첫 번째, 소득이 있을 때 자동 저축을 시작하는 것. 두 번째, 소비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세 번째, 금융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 네 번째, 건강에 투자하는 것. 언뜻 보면 크게 대단할 것 없는 일들이에요.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사실 거의 아무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는 일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4가지는 단순한 돈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 내 삶을 사랑하고 나를 책임지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 4가지를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4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흔들릴 수 있지만 천천히 쌓으면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노후의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잘하자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지금 이 순간 오늘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노후의 작은 방향이 되어드릴 수 있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제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자동 저축. 제 친구 김형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60이 넘도록 통장이 항상 비어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돈 모을 복이 없나 봐. 김형이 자주 하던 말이었죠. 그런데 복이 없던 게 아니었어요. 방법이 잘못된 거였어요. 김형은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 달에 남으면 저축해야지. 그런데 이상하게 늘 남지 않았어요. 회식, 손주 용돈, 경조사비. 이것저것 하다 보면 통장은 어느새 바닥이었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형, 남는 돈을 모으지 말고 먼저 빼놓고 써봐요.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를 걸었어요. 월급 나오면 바로 20만 원씩 빠져나가게요. 첫 달은 힘들었어요. 20만 원이 적으니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외식 1번 줄이고 택시 대신 지하철 타고 필요 없는 물건은 안 사고 자연스럽게 지출이 조절됐어요. 1년 후 김형이 연락했어요. 야, 통장에 240만 원이 있어. 어떻게 모인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겠어.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없는 돈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렇게 모여있네.
자동 저축의 핵심은 없는 돈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빠져나간 돈은 애초에 없는 돈이 되니까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찾게 돼요. 심리학자 조지 로윈스타인이 말했듯이 의지는 한계가 있지만 시스템은 반복으로 강화된다. 내가 오늘 저축하자고 결심한 건 내일 사라져요. 하지만 자동이체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매달 작동해요. 소득이 적어서 저축이 사치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필요해요. 지방에서 식당 운영하는 박 씨는 5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5만 원이면 하루에 1666원이에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죠. 6개월 후 박 씨는 10만 원으로 늘렸어요. 1년 후엔 15만 원으로요. 5만 원 빠져나가는 게 익숙해지니까 이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점점 늘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큰 금액을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아예 시작을 안 하게 돼요. 기억해 주세요. 저축은 큰 돈이 아닌 작은 습관에서 시작돼요. 그 습관이 쌓이면 어느 날 여유라는 이름의 노후 자산이 되어 돌아와요. 두 번째 습관, 소비 점검. 서울 마포에 사는 이혜진 씨 이야기예요. 50대 중반 맞벌이로 10몇 년을 살았죠. 저는 왜 돈이 없는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항상 모자라고 통장은 늘 바닥이고 나름 괜찮은 수입이 들어왔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남은 게 거의 없었어요. 월급은 사라졌는데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았죠. 그때 남편이 조용히 물어봤대요. 당신,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돈 쓰는지 알아?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 그날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막막했대요. 계산기 두드리는 것도 영수증 붙잡고 앉아있는 것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알게 되는 순간 쓸데없는 지출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마시는 커피 한 달에 12만 원. 자동 결제되는 OTT 서비스들 4개나 되는데 하나만 봐요. 생각 없이 켜놓던 전기세 절약하면 3만 원은 줄일 수 있어요. 행사라고 덜컥 결제한 화장품들 쓰지도 않는데 계속 사더라고요. 체면 때문에 내는 경조사비 꼭 그렇게 많이 낼 필요 없었는데 3개월 후 이혜진 씨가 말했어요. 이상하게도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불안은 모자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모름에서 와요.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돈은 흘러가는 물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하지만 흐름을 기록하고 점검하면 그 순간부터 돈은 도구가 되고 우리는 주인이 돼요. 미셸 드 몽테뉴가 말했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외부의 모든 것에 지배당한다. 내가 무엇에 돈을 쓰는지 모르면 광고와 마케팅,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며 살게 돼요. 하지만 작은 노트 하나, 카드 내역 몇 줄만으로도 우리 삶은 소비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시작해요. 부산에 사는 김철수 씨는 더 간단한 방법을 써요. 저는 매일 저녁 지갑에서 영수증을 꺼내서 봐요. 5분 정도면 끝나요. 오늘 뭘 샀지? 이건 꼭 필요했나? 다음엔 어떻게 할까? 그냥 이것만 해도 달라져요. 의식적으로 쓰게 되거든요. 대전에 사는 박영숙 씨는 스마트폰 앱을 써요. 카드 쓸 때마다 바로 메모해요. 뭘 샀는지, 얼마인지. 한 달 보면 패턴이 보여요. 아,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온라인 쇼핑을 하는구나. 피곤하면 배달 음식을 시키는구나. 패턴을 알면 대안을 찾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산책을 하거나 피곤하면 미리 반찬을 해놓거나요. 소비 점검의 핵심은 죄책감이 아니라 인식이에요. 내가 왜 이걸 샀지가 아니라 아, 내가 이럴 때 이런 걸 사는구나예요. 인식이 되면 선택이 가능해져요. 선택이 가능하면 통제가 가능해지고요. 하루를 정리하듯이 소비도 하루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짧게라도 점검해 보세요. 그 습관이 노후에 가장 무서운 적, 예상치 못한 빈곤을 막아줘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록과 점검이라는 작은 습관이에요. 세 번째 습관, 금융 공부. 사실 저도 예전엔 이런 말이 부담스러웠어요. 금융?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숫자도 모르고 주식도 어려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방에 사는 68세 김영자 씨. 자식들 손에 이끌려 뒤늦게 연금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나이 들어서 뭐 이런 걸 하나 시큰둥했죠. 그런데 상담사가 그러더래요. 어머니, 이걸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2배는 더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김영자 씨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대요. 아, 공부하지 않으면 나라가 주는 혜택조차도 나는 못 받는구나.
서울에 사는 이정호 씨는 60세에 처음 금융교육을 받았어요. 연금이 3층이라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나는 지금까지 1층만 알고 살았네. 그때부터 하나씩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퇴직연금 방치해둔 거 찾아서 합치고 개인연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걸 알아서 가입하고. 1년 후 이정호 씨가 말했어요. 같은 돈인데 방법을 아니까 30% 더 받을 수 있더라고요. 금융 공부는 주식 차트 보고 비트코인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의 언어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내 연금은 어디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보험은 정말 필요한 항목인지, 금리가 0.5% 차이 나면 내 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부산에 사는 최순희 씨는 70세의 스마트폰으로 금융 공부를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하루에 10분씩만 봐도 달라져요. ISA 계좌가 뭔지, 연금저축이 뭔지 하나씩 알아가니까 재미있어요. 6개월 후 최순희 씨는 예금을 정리해서 금리 더 좋은 곳으로 옮겼어요. 같은 돈인데 한 달에 3만 원 더 받아요. 대전에 사는 박민수 씨는 복지관 금융교육을 들었다고 해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소득이 조금 있어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있고 농지연금도 있고 몰랐던 제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가 말하는 금융공부는 전문가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유리한 것을 찾는 거예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해요. 요즘은 동사무소, 복지센터에서도 무료 교육을 해줘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요. 지금 와서 뭐 하겠어요? 저도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지금 알아두는 그 한 가지가 10년 후 나를 도와줄 유일한 준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광주에 사는 정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몰랐을 때는 불안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근데 조금씩 알아가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만 알아도 반은 한 거예요. 경제 칼럼니스트 마이클 루이스가 말했듯이 모르는 상태로 오래 머무는 것이 가장 비싼 대가를 부른다. 우리는 몰라서 잃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걸 조금씩 줄이는 것. 그게 바로 금융공부예요. 말은 늦어도 배움은 늦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 10분 금융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울산에 사는 김옥순 씨는 금융 공부 모임을 만들었어요. 혼자 하면 어려운데 같이 하니까 재미있어요. 이번 주는 보험 정리하는 법 배우고 다음 주는 연금 계산하는 법 배워요. 어느 날 전혀 다른 인생의 문이 열려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습관, 건강 투자. 이건 제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 이야기예요. 몇 해 전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나이였고 비슷한 형편에서 자라 늘 서로를 비교하며 살아온 사이였죠. 그 친구는 늘 저보다 돈을 더 잘 벌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을 때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어요. 나 암 투병 중이야. 조용히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렸어요. 내가 한 달에 500 벌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 약값이 8만 원이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건강을 잃으면 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건 운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걸요.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단지 통장의 숫자를 늘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 숫자를 쓰며 건강하게 오래 살아갈 몸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서울복지관에서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운동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한 70대 어르신들이 1년 후 의료비 지출이 평균 38%나 줄었다고 해요. 부산에 사는 김종수 씨 68세. 금연하고 금주를 했어요. 담배 끊으니까 한 달에 15만 원 절약 나고요. 술값까지 합치면 30만 원도 넘어요. 그 돈으로 헬스장 다니고 좋은 음식 먹어요.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광주에 사는 박정희 씨 75세. 요가를 시작하면서 처음엔 몸이 안 따라줬어요. 그런데 3개월 하니까 허리 아픈 게 좋아졌어요. 정형외과 한 달에 2번 가던 걸 이제 안 가고 물리치료비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씩 절약돼요. 건강 투자는 단순히 병원비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건강하면 일도 더 할 수 있고 사람도 더 만나게 되고 여행도 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요.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건강은 모든 자유의 기초다. 그것 없이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 전주에 사는 이미영 씨 69세. 수영을 배웠어요. 물에 들어가면 관절이 아프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운동하니까 나도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지금 다리 아프다고 귀찮다고 잠시 미루는 그 하루하루가 10년 후 내 삶의 모양을 바꿔놓아요. 노후의 가장 큰 복지는 국가 제도가 아니라 내가 내 몸에게 해준 습관이에요. 목포에 사는 한순옥 씨 71세. 규칙적인 식사를 시작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아무 때나 대충 먹었는데 시간 정해서 제대로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기운도 나요.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뭘 해 먹을까 계획 세우는 거요. 건강은 내 삶을 지키는 마지막 성벽이에요. 그 벽을 매일 조금씩 보수하고 다듬어야 노후의 바람에도 버틸 수 있어요. 지금 그 한 걸음이 내일의 병원비를 줄이고 10년 후 내 얼굴에는 웃음만 남겠지요. 습관이 만드는 변화의 힘. 지금까지 4가지 습관을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자동 저축으로 재정 기반을 만들고, 소비 점검으로 통제력을 기르고, 금융 공부로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고, 건강 관리로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 언뜻 보면 크게 대단할 것 없는 일들이에요.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사실 거의 아무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는 일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4가지가 모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안산에 사는 김정숙 씨 65세. 3년 전부터 이 4가지를 실천하고 있어요. 처음엔 월 10만 원 자동이체부터 시작했어요. 지금은 30만 원까지 늘렸어요. 가계부 쓰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니까 오히려 여유가 생겼어요. 3년 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나씩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수원에 사는 이창호 씨 68세. 은퇴하고 나서 막막했지요. 그런데 작은 습관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자동 저축으로 비상금이 생겼고 소비 점검으로 돈의 흐름을 알게 됐어요. 금융 공부하면서 적금을 더 유리한 상품으로 바꿨고 운동으로 건강도 좋아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에요.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습관은 삶의 모양을 바꾸고 삶의 모양은 결국 감정을 바꿔요. 매달 일정하게 돈을 모으고 있다는 안정감, 소비의 흐름을 알고 있다는 통제감, 금융 지식이 늘어가는 성취감, 그리고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자신감. 이 4가지는 단지 경제적 준비가 아니라 감정의 기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대전에 사는 최동수 씨 73세. 습관이 하루, 이틀은 나를 억제했어요. 돈도 모아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근데 1달, 2달 지나니까 오히려 나를 보호해 주더라고요. 지금은 이 습관들이 없으면 불안할 것 같아요. 내 삶의 기둥이 됐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사람의 인생은 그가 반복한 행동의 총합이다. 습관은 제2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종종 운이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삶의 많은 결과는 매일 반복한 작은 선택의 총합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면 그건 단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미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건강을 위해 매일 20분이라도 걷고 있다면 그건 단지 다이어트가 아니라 노후의 자유를 위한 축적이에요. 울산에 사는 정미경 씨 66세.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엔 이제 늙었으니까 했는데 지금은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생각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어령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행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는 마음의 안식이다. 우리가 반복하는 습관이 결국 감정의 기초를 만들고 그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게 되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하는 건 결국 감정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에요. 지금 시작한 이 습관들이 돈의 크기나 건강 수치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중이에요. 습관이 만드는 인간관계. 습관은 나 자신만 바꾸지 않아요. 내가 맺는 관계의 모양까지도 바꿔놓아요. 내가 돈을 아끼고 건강을 챙기는데 그게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삶을 단정히 가꾸기 시작하면 사람들도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주에 사는 강순희 씨 70세.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만나면 돈 없다고 아프다고 걱정만 했는데 지금은 나 요즘 이런 운동에 이런 적금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도 순위가 많이 달라졌네 하면서 관심을 보여요. 왜 그럴까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자각이 나를 외부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군산에 사는 이병호 씨 67세. 은퇴하고 나서 친구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만나서 뭘 얘기해야 할지 몰랐어요.
습관을 시작하고 3년 지난 지금 친구들이 제게 조언을 구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졌어? 적금은 어디가 좋아? 이런 질문들이요. 예전엔 위축됐는데 지금은 당당해요.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물리적 거리보다 마음의 간격이다. 습관은 그 마음의 간격을 줄여줘요. 습관이 쌓일수록 우리는 자기 삶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은 타인의 인생에도 함부로 개입하지 않고 상대방을 조용히 존중하게 돼요. 노후는 생각보다 외로운 시기예요. 일터도 줄고 사람들과의 접점도 점점 사라지죠. 그때 남는 건 가족,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남아있으려면 우리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해요. 의존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편안한 사람. 내가 나를 관리하고 있으니 다른 이에게 부담도 되지 않고 존중도 받을 수 있는 사람. 김훈 작가가 말했듯이 나이 든다는 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울지 않는 바닥을 가지는 일이다. 노후를 준비하는 건 단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바닥을 다지는 일이에요. 내가 나를 정돈하면 관계도 정돈돼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주변도 흔들리지 않아요. 광주에 사는 김영철 씨 74세. 아들이 제게 고마워해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사시니까 마음이 편해요 하더라고요. 예전엔 아버지 병원비 걱정된다 했었는데 지금은 아버지는 걱정 안 해도 돼라고 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습관은 조용히 우리를 바꾸고 조용히 우리 곁에 남을 사람들까지 바꿔놓아요. 지금 여러분이 쌓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선택들이 훗날 여러분을 가장 평온한 인연 곁에 머무르게 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 자립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곁에 남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축적이에요. 지금 시작하는 변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자동저축, 소비점검, 금융공부, 건강관리라는 4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왔어요. 이것들은 단지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모두 내 삶을 사랑하고 나를 책임지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이 4가지를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4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흔들릴 수 있지만 천천히 쌓으면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노후의 집이 완성돼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잘하자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지금 이 순간 오늘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늘 불안한 세상 속에서 조금씩 중심을 잡아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껏 잘못 살아온 것 같고 무언가 늦은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많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늦은 게 아니라 가장 빠른 시점 아닐까요? 습관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아니,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 이겨요. 조용히, 묵묵히 나를 위해 하루를 다듬는 그 사람이 인생의 마무리를 가장 따뜻하게 맞이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도 매일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익숙한 생각, 익숙한 지출, 익숙한 하루의 흐름. 하지만 그 길 위에 단 하나의 새 돌을 놓는 것, 그게 바로 습관이에요. 작고 눈에 띄지도 않고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는 돌멩이 하나. 하지만 그게 쌓이면 이 길은 결국 어디로든 달라지는 길이 돼요.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내일부터 내 삶을 위해 뭔가 작은 걸 반복해보자. 월 5만 원 자동이체를 걸어보거나 매일 저녁 지갑에서 영수증을 꺼내보거나 하루 10분 금융 뉴스를 보거나 매일 아침 집 앞 한 바퀴를 돌아보거나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반복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까지 지켜주는 힘이 될 거예요. 인생은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반복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반복이 조용히 나를 바꾸고 내가 바뀌면 삶이 달라져요. 이어령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삶은 한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지속이다. 네, 지속이에요. 반복이에요. 그리고 그 반복이 결국 삶의 무늬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걷는 길 위에 있지 않아요. 이 채널 황금노년은 여러분의 곁에서 조용히 같은 속도로 함께 걷겠어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기를 바래요. 삶이란 참 불완전하고 고단한 것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조용히, 묵묵히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
그러니 우리는 반복이라는 연필로 매일 나만의 생을 조금씩 써내려 가야겠죠. 노후라는 시간은 과거의 실수를 탓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에요. 부디 오늘의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평안을 데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 하나, 좋아요 하나는 그저 응원이 아니라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일지도 몰라요. 혹시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막막한 노후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잊을 때쯤, 마음이 흔들릴 때쯤 제가 조용히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해요. 늘 당신의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하여 함께하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